자, 이번엔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 요거 직선의 방정식 이제 코 크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자, 첫 번째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라는 소리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을 쓰면 될 건지 그 형태를 조금 이제 암기하듯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건 되게 쉬워.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건 되게 쉽지. 그래서 그냥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중등 과정하고 조금 다르게 이거 지금 기울기를 m 그리고 y 절편을 n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를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 사실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면 얘는 좌표로 주어질 거예요. 기울기와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근데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야. 위에 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거요. 자, 이 형태를 이게 뭐예요? 일단 이걸 내가 증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줘 볼 거냐면 자, 어떤 직선이 내가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요.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그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자, 그럼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난 직선이 한 점 x, y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니네가 여기서 사실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이거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그치? 근데 이거야 x 아이고야 저 위쪽에 내가 저 위쪽에서 적을게. 이 한 점을 이 위에다 적어놓을게. x, y.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하면요. 잡아. x값의 증가량은 x 마이너스 x1 이렇게요. y값의 증가량은 y 마이너스 y1. 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기울기 m이요. 그래서 이 식을 양변에 분모에 있는 얘를 곱한다. 라고 해서 정리하면 y 마이너스 y1은 n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태상 여기서 이해하고 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 나왔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암기할 거고 굉장히 익숙하게 쓸 건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보세요. 여기 얘가 있을 건데 얘 문제가 없네? 뭐야? 자, 이거 일단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주고 요거 내용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그 여기서 얘들아 그 두 점 x1 여기 보시면 두 점 x1 y1 x2 y2로 지난 직선이 이건 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 우리 요거 했던 거 요것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 갈색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시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 양의 방향 이렇게요. 그래서 보라보라 하고 이 갈색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 그럼 저 그림에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했을 때 이건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식하고 똑같은 걸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 자, 이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6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 그랬는데요. 이거 y는 그냥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요.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근데 2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2, 마이너스 4를 지난 직선. 아까 내가 그 공식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잠깐 옮겨다 놓으면 그 공식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요. 자, 지금 x1, y1 자리 보세요. 선생님,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y 마이너스 이 점을 지난다 그랬죠? 마이너스 4. 부호 반대로 해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y 빼기 y1는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이고, m이 마이너스 3인데요. m 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물론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긴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이 얘기 빼먹었는데요. 이거 1차 함수식의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읽어낼 수 있는 이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등가정에서 얘를 한쪽 변으로 다 끌어당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사실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한쪽 부분 다 이항해서 정리한 이 식. 얘도 직선의 방정식. 내가 위에서 y는 기울기 m, y 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이거는 아래 거는 기울기하고 y 절편을 볼 수 있다.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같이 쭉 풀어서 한쪽 변을 다 이항해 정리한 이 식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나중에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조건에서요. 이 일반형하고 표준형들이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는구나. 쟤를 일반형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납득해야 돼. 알아두고 지나가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유제 68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 2번만 한 번 더 연습해 줄까? 2번? 자, y 이 점이 중요한 거지.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거 y는 하고 정리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9번 보시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뭐다? 탄젠트 60도다.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 또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인데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y는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 항상 유제 70번도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그 45도냐? 여기다 꼭 써놓으세요.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의 값임.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은요. 한번 응용 문제이긴 한데요. 다음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잘 나와. 이거 반드시 되게 중요한 유형이고요.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m의 값에 관계없다. 이거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예요. m에 대한 항등식인데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잘 봐. 1번은요. m의 값에 관계없이 0,0을 지나. 이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0,0을 지나거든요. 아니,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잘 봐. 그 다음에 자, 2번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1을 y쪽으로. 그러니까는 한쪽 변에 m만 남기도록 정리할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여? 그러면 이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잘 봐. m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여기서 내가 1번에서 그냥 넘겼는데 이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m의 값이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x는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x가 0일 때 y 0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m의 값에 관계없이 하려면요. x는 무조건 0이어야 돼. x는 무조건 0. 보이십니까, 얘들아? 그러면 x가 0일 때 우변은 무조건 0이니까 얘도 0이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 0,0을 지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얘들아. 이거 mx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거 x-0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이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점 0,1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기울기가 m이고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1번도요. 얘들아 잘 봐. y-0 mx를 mx-0 이렇게 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0,0을 지난다. 이렇게요. 한 번만 더 해볼까? 그 3번도 마찬가지. 자, 2를 이렇게 이항하면 y-2가 될 거고요. 이거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으로 분배해서 하면 이렇게요.
됐어? 그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 1,2를 지난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이거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이고 특정한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거 구하는 걸 역으로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유제 72번도요. 다음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m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y 빼기 0. 등식 성립하게끔요. 얘도 마이너스 m으로 분배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m으로 분배하면 x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점을 항상 지난다? 0,0을 지난다. 이렇게요. 자, 얘도 저 좌변에 m이 들어가 있는 항만 남기도록 정리할 거니까 y 플러스 3이요. 그리고 m, x 마이너스 0 이렇게요. mx라고 쓰나? x 마이너스 0. 내가 근데 x 마이너스 0 왜 썼어? 얘는 0, 조심할 거 마이너스 3이다.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요.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요. 무엇을 이항하든 상관없어. 무엇을 이항하든 상관없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얘요. y 플러스 4는 이거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이렇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이거 기울기가 m이든 마이너스 m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항상 x 마이너스 목골로 여기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정리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m으로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점을 지난다?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는지 왜 구해야 돼요?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73번. 직선 y는 이거가 두 점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요. 사실 이 직선이요. 기울기가 m인데 m에 대한 정보 없음. 그렇다고 y절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나? y절편도 이걸 괄호로 풀어보면 y절편이 m 플러스 3이 나오거든요. 그럼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몰라? 그럼 그래프를 전혀 그릴 수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잘 봐야 되라. y-3, 3을 이항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요?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일단 A 2,6, B 3,1.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나는데 어떤 직선이? 저 직선이요. 근데 저 직선이요. 마이너스 1,3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이 연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야 된대. 그러면은 A가 하나의 경계점 될 거고 B가 하나의 경계점이 되겠죠. 그럼 그림만 잘 그리면 얘들아 이때 M의 값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이 직선이 점 A를 지날 때, 점 A 2,6을 지날 때 M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기울기 내가 혹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림을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래서 X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3이야. Y값의 증가량은 3에서 6까지, 즉 증가량은 3인 거죠. 이때 M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날 때 3,1이죠. 그럼 3,1을 지날 때 m의 값 역시 어떻게 구하냐면 그림으로 구하세요. 그림에서. 자, 여기서요.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이렇게요. x값의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럼 증가량은 3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되니까 증가량은 x값의 증가량은 4. 자, y값의 증가량은 3에서 1까지야. 그치? 그래서 이만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닥치고 음소거하고 풀이 과정 써놓을 테니까 풀어보고 답 맞춰보도록 하세요. 아, 이거 얘들아. 그리고 1,2를 지나는 이 직선이 AB하고 만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치? 이거 그림 위에서 막바로 구해도 된다. 자, 이때 M이 뭐냐면 이때 M, 전 B를 지날 때죠. 이때 M 그림 그리면요. 잘 봐. X값의 증가량 1, Y값의 증가량 2. 이렇게 해서 1분의 2. 이렇게 그림상에서 박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 A를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 M이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자, 1,2에서 출발하는 거야. X값의 증가량 1에 3까지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 2에서 1까지. 한 칸인데 지금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M-2분의 1이야. 됐어?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인데요. 이건 그냥 기억날 거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하도 그 포물선, 이차함수 포물선에서도 지금 추계 방정식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 한번 해볼 거고요. 음. 아, 내가 이거를 한번 얘기는 해줄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형태 한번 보세요. 그 가끔 직선의 방정식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건데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는 1의 형태가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된 식에서 A는 X 절편이지, B는 Y 절편이지. 왜? 이게 지금 X 절편의 의미가 뭐냐면, Y가 0일 때 X 값이거든요. 그 Y가 0이면 실제로 여기 0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A분의 X가 1이 되려면 X 값은 A여야 되죠. 그 Y가 0일 때 나오는 X 값 A, 그래서 X 절편이 A가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Y의 분모에 깔려있는 저 B가 Y 절편일 뿐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X절편, Y절편 의미하는 거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선생님 저기서 개념 설명 하나 안 하셨는데요.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어. 뭐냐면, 잡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기울기와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기울기 그냥 구할 수 있잖아. 일단 내가 기준점을 예로 놓으면요. 잘 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X값의 증가량 4 빼기 2분의 Y값의 증가량 5 빼기 1. 이게 기울기예요. 그럼 이게 기울기고요. 이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그 기준점 4,5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거 똑같아. 잘 봐. 어쨌든 y-1은 기울기가 지금 2가 되고 있거든요. x-2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하면 y는 2x 3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누군가가 선생님 저는 4,5를 기준으로 할래요. 기울기는 어차피 4 빼기 2분의 5 빼기 1 똑같거든요. 그 기준점은 4,5, 4,5를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y-5는 기울기 곱하기 x-4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얘들아. 해보세요. 똑같아. y-5는 기울기 2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3 똑같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더 외워두시면 편리한 점은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뭐냐면 아까 내가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그 뭐 하시다냐. y는 하고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1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6만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계식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굳이 저거를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거 그냥 바꾸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얘들아.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기울기 못 구하는데요? 그래. 자, x절편이 3이야? 그러면 좌표를 바꾸면 3,0이 되는 거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야? 좌표를 바꾸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음, 3-0분의 0 빼기 마이너스 6.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6이고,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76번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7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그럼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내분하는 점 구하는 방법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자,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2 플러스 1분의 멀리 있는 애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그리고 1과 멀리 있는 애. X 좌표니까 1 곱하기 0 해서 더하기 0. y 좌표 2와 멀리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 이렇게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과 점 6, 3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거 자꾸 써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을 예로 삼으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6 빼기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x 좌표 이런 식으로 자꾸 해봐야 돼. 알겠지? 그 니네가 알고 있던 이거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될 건데요. 그 자꾸 중학교 방법대로 난 그게 편리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공식을 알려줬으면 그 공식을 자꾸 써서 몸에 익히도록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제 78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음. 자, 그 다음에요.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중학교 2학년에서 한번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래. 그냥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라는 그런 수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니네가 가장 이거를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선생님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요.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하지 않아도 돼. 뭐냐면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두 점을 지나? 그러면요. 어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자, 저 연두연두 하고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A하고 C 기울기. 얘네가 기울기가 모두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 이렇게 구해볼까요? 그래서 4-2분의 A 마이너스 A. AC, 두 점 AC 사이 기울기가 두 점 BC 사이 기울기 4 빼기 1분의 A 마이너스 2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2A니까 A라고 쓸게요. A는 3분의 A 마이너스 2와 같다. 양면에 3 곱하면 A 값 깔끔하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진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나? 네, 이거 80번 내가 한번 닥치고 한번 씩 써놔 볼게요. 이건 양변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해도 돼. 이렇게 곱한 결과는 이렇게 곱한 결과가 같다. 이거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래서 A-5는 마이너스 4와 같다.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ABC가 있는데요.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그랬으면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즉, 이건 뭐냐면요. 이 점이 BC의 중점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M이 BC의 중점이야. BC의 중점. M은 그거 기억하십니까? 2분의 네.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X좌표 더할 거고 Y좌표 더하면
중점의 좌표는 1,3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요. 두 점, 1,3 그리고 A 0,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어차피 0,7이 지금 y 절편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 y 절편 7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거 지금 봤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8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닥치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지?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얘는 BC의 중점이어야 된다. 똑같네. 그치? 기준점을 1,3 한번 해볼까? 1,3? 기울기는 잘 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8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야 되겠죠? y는 3분의 1x 플러스 2요. 근데 여기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했으면 사실 이거 x절편, y절편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y절편이 이고 x절편이 뭐야 잘못 그렸다. 마이너스 6이네.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X축, Y축 원점 정도는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Y절편이 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암산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X절편, Y절편 두 점을 지난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싼 이 삼각형의 넓이요. 당연히 X절편은 마이너스 6이지만 밑변의 길이는 6, 높이 2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위가 없이 써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유제 84번도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5번을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4다.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이거 지금 X절편이 A고 Y절편이 A 제곱이라는 거 아까 했었지. 근데 그래서 그거 아까 형태 기억해 두면 얘가 지금 X축, Y축 사실 A에 대한 부호가 없었으면 좀 난감했을 건데 양수 A라 그랬거든요. 그럼 X절편 A고요. Y절편 A 제곱이고요. 이렇게요. 뭐야? 그래서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제곱이요. 그게 넓이가 4다. 그럼 A 세제곱이 8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양수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이 얼마나 기억날지 참 대략 난감이네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이게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양수 a의 값은 이뿐이 없습니다. 저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는요. 허군 나올 거거든요. 됐지? 그래서 a 값은 2 이렇게요. 그래서 86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난 닥치고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 어,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한다. 한쪽 부분 다 쓸어 모아서 그냥 정리한 식이다라는 소리예요. 자, 8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A, B, 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 했는데요. 지금 직선을 모두 지나는 사분면,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라고 했을 때 지금 직선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아니, 직선의 방정식. 직선을 그리라는 소리인데요. X절편, Y절편 기울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Y는 아까 내가 mx 플러스 n 표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내가 표준형 해서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기울기하고 y절편의 정확한 값 모르더라도 얘네들 부호만 알아내더라도 얘네가 몇 사분면 지나는지 구할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이런 걸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하고 항상 표준형이 중요해. y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뭐라고 읽어낼 수 있냐면 기울기 점점 할게요.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치? 근데 잘 봐. 여기서 b분의 a요. 그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데 자, 선생님 a, b 두세 곱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부호는 두세 곱이나 나눗셈이나 부호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나 요거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지금 선생님 A, B에 대한 부호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너네 이거 잘 볼래? 이거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봐. 이걸 그냥 가장 쉽게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 뭐냐면 그냥 곱해버려. AC하고 BC를 곱하면 A, B, C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음수랑 양수를 곱했으니까 이게 0보다 작은 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C 제곱은 실수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지금 A, B 두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A, B가 0보다 작다이니까 B분의 A도 0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은 0보다 크겠지. 됐지. 그 다음에 Y절편 잘 읽어내.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읽어내면 돼. 그럼 얘는 0보다 크냐 작냐? BC의 보호를 알면 된다. BC가 아까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B분의 C도 0보다 클 거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0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말이죠. X축, Y축 원점, Y절편이 0보다 작대. 그리고 기울기는 0보다 크대. Y절편이 0보다 작은데 기울기가 0보다 커?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한다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 지나? 제 1, 3, 4, 4분면 지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오른쪽에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자, 어차피 기울기는 정리한식 요거에서 보는 거예요. 자,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였는데 b가 0이라고? 지금 분모에 b가 0이, 분모 0이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럼 이건 처음부터 정리 다시 해야 돼. 왜냐면 어떤 분수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b 대신에 0을 대입해 처음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b가 0이니까 ax 플러스 c는 0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ax는 마이너스 c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마이너스 a분의 c요. ac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0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는 0보다 작은 수.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말이죠. 마이너스 a분의 c 0보다 작은 수.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거 직선 이렇게 돼요. 보이니 얘들아? 직선의 방정.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지나? 제 2, 3, 4분면 지난다. 이렇게 박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ABC 중에서 0이 나오는 것들은 그냥 0을 박아놓고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니? 그래서 이제 88번 내가 소리 없이 한번 해볼 테니까 문제 풀어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아, 여기에서 먼저 와야 되는군요. A제곱 BC. 양수 곱한 거니까 0보다 커야 돼. 이때 당연히, 뭐야, 이거. 아씨, 미친 거 아니야? 왜 곱해? 아, BC의 부호가 필요하구나, 나중에. 자, 그럼 A제곱은 0보다 크니까 BC는 0보다 크다. 여기서는 필요 없네요. 그리고 위로 넘어갈게요. 그 기울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한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쓰시면 되겠고요. 몇 사분면인지.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0이 나오는 애들은 처음부터 0 대입해서 쓸게요. 그러면 BY 플러스는 0 이렇게 되겠죠? 잘못 그렸다. 밑으로 와서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지? 음. 이렇게 해서 답 내시고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